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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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경을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 단순히 그 교리나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수행을 하자. 그래서 저번에 그 참지업장 12존불의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살펴봤죠. 뜻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뜻을 넘어서 그 안에 그 본체, 마음, 진실. 진실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게 진실입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진정한 실존은 실체가 없는 게 실존이에요.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는 모든 게 정확히 보여지고 나타나고 이래야지 실체, 실존, 진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이런 가시적인 현상학적인 이야기고, 정말로 본질로 들어가면 진실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 진실이에요. 전혀 반대로.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장애를 넘어서서 부처님을 이루신 분 12분, 그 중에 12분, 그리고 중생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업장을 소멸해 주신다, 이렇게 방편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12분의 부처님. 보다 그 근기에서 올라간 사람은 모든 장애를 자기의 진실된 발로 참회를 통해서 벗어나신 분, 극복하신 그런 부처님. 그런 부처님 대표적으로 내가 힘을 얻겠다 이거지. 그런 분이 있었으니까 나도 진실한 참회를 통해 가지고 업장을 소멸하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겠다. 그런 이제 다짐을 하는 이 파트에서는 이제 그런 그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한번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호흡 수련을 할 때는 방편상 시작과 끝을 이렇게 관하세요. 느끼세요. 숨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그 각자 주장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코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코끝. 몸에서 코끝을 통해서 숨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도 코끝에서 시작해서 들어오잖아요, 몸으로. 몸의 마지막 공간과의 지점이 피부, 숨이 나가는 지점이 어디냐? 코. 그래서 숨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코끝서부터 숨을 쭉 코를 통해서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허파로 들어가겠죠. 그 허파에서 더 이상 이제 허파 이제 꽈리 세포로 쭉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느낌 통념상 아랫배 쪽으로도 쭉 깊게 이렇게 호수처럼 연결돼서 내려간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가 의식을 차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숨이 이제 나가면 코 끝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느껴지겠죠. 바람이 직접 들어오고 나가니까. 근데 요 때는 나가는 동작만 느껴지겠지. 나가는 코끝의 느낌만. 들어올 때는 코끝에서 시작해서 들어온다 해서 내 몸을 관할 수 있는데, 이놈이 이제 다시 나간다 할 때는 이제 구체적인
그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코어란 말이고,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이제 나가는 느낌만 계속 관찰할 수 있죠. 아랫배까지 들어가서 단전해서 다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숨이 코끝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더 좀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수행이 좀 깊어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내 몸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법을 찾으려면 콧구멍을 중심으로 해서 느끼시고, 그러면 숨이 나갈 때 날숨은 코끝에서 시작만 있겠죠. 시작. 그렇죠? 근데 배 그 움직임으로 나갈 때도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일단 코라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코에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것도 느끼기 사실은 힘들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코끝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관하시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잘 안 느껴져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더 이렇게 하근기라고 할까, 좀 쉽게 하려면 아까 말한 배가 이렇게 부풀어지고 꺼지고 하는, 또 흉식호흡을 하면은 뭐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는 이런 그 몸의 움직임을 관하는 게 더 구체적이고 쉽게 접근하죠.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 수행할 때는 이제 주로 그 배 쪽에 감각을 관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보다 조금 이제 좀 깊이 되시는 분은 이제 코를 통해서 이렇게 느낌을 찾으셔도 되고, 그거는 자기가 어느 쪽에도 구체적으로 몸의 신체적인 부분을 잘 감지해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자신이 선택해서 하세요. 저는 이제 이것저것을 안내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서 적용해서 여러분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말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가 적용해보고 관을 하고 명상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느낀 것, 그래서 옳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믿어라 이렇게. 그래서 숨을 통해서 숨을 지금 지점을 찾으시고요. 12분의 부처님을 이렇게 관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름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냥 부처님이라는 어떤 그런 기운, 느낌, 그것을 눈을 지그시 감고 여기서 이제 시박 참회가 들어갑니다. 이 파트가 두 파트로 나눠야 돼요. 살생한 제 오늘 참회, 투도한 제 오늘 참회 하면은 바로 다음 파트는 옴 사이반부터 생각해. 안 돼? 안 돼요. 그 한 파트는 진언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참해진원이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 하잖아요. 네. 요 진원을 좀 빨리 해야 돼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이 정도로 빨리 해야 됩니다. 모지 사다야 사바. 이거 좀 빨리 해야 돼요. 네. 여기서는 진원을 제가 그리고 시박 참회 10가지 죄업을 참여하는 내용을 빨리 했어요. 빨리. 왜 빨리 했을까요? 참회. 빨리 참여하라고?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살생한제 오늘 참회, 투도한제 오늘 참회 이렇게 좀 느리게 여태까지 왔던 템포를 이렇게 느리게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와서 좀 2배로 빨라졌단 말이에요. 네. 자, 하여튼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높이 했어요. 계속 빨라지고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나눠서 해볼게요. 진원하는 파트하고 가사라는 파트하고 한제 오늘 참회 수고한제 오늘 참회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마음한제 오늘 참회 마음한제 오늘 참회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기여한제 오늘 참회 이만한제 오늘 참회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남한제 오늘 참회 참회한제 오늘 참회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이 진원을 하는 분은 계속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요 박자에 맞춰가지고 그걸 하셔야 돼요. 헷갈리죠? 네. 네. 참회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겨를이 없이 네. 참회 진원을 해야 되고 참회의 내용을 10가지를 이렇게 서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뭘 잘못했지? 그거는 잘못을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정신없이 참여를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살생한제 오늘 참회 수고한제 오늘 참회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이음한제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틀렸잖아 계속. 이게 안 맞춰지네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하는 목소리를 따라서 하세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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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되죠? 조금 되죠? 요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박자가 이렇게 착착 맞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무슨 의문을 가질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참해진원을 이렇게 그냥 생각할 틈도 안 주고 안 주고 했을까? 빨리빨리 한다. 네, 그게
그리고 이 가사에 신경 안 쓰고 진언만 또 하게 한단 말이야. 네.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이 스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에 빠지게 되면 자꾸만 거기에 대해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생각이 또 생각을 예. 만든다 그 예.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방지하면서 그 소멸하게 할까?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게끔 여기다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시박참회를 보면 10가지란 말이에요. 10가지. 네. 그러면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업은 몇 가지가 짓는다? 10가지? 아니, 네. 삼업이 뭐야? 삼업이. 3업. 생각으로 짓고. 의욕? 그렇지. 또? 기차 생각이 행동으로 짓고. 그렇지. 또 말로 짓고. 네.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하면 신, 신, 구, 의. 의. 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생한 거, 투도한 거, 사음한 거, 3가지죠? 네. 망어한 거, 기여한 거, 이간한 거, 악담한 거. 4가지죠? 네. 그러면 7가지죠? 네. 마지막 생각으로 지은 거, 네. 탐진치죠? 그렇지. 그러면 네. 10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신구의 3업 중에 3개씩 짓는데 하나가 더 지은 게 있잖아요. 예. 4개 집어넣은 게 있어요. 뭐예요? 9업. 입으로 진 거. 네. 입으로 진 게 얼마나 많이 졌으면은 한 개를 더 넣었어. 그래가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악참회가 아니고 시박참회를 딱 만들었는데 입으로 복이 들어오고 입으로 복이 나가는 거죠. 업을 짓기도 많이 짓는데 이게 쉽고 생각으로 짓는 게 쉬울까요? 입으로 짓는 게 쉬울까요? 생각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입으로 짓는 거는 그게 시가 되잖아요. 또 나와 남을. 그러니까 생각은 나 혼자만 업이지만 업은 다른 사람까지 같이 뭐 즐거움 같이 하니까 그 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죄를 많이 짓는다. 네. 그런데 맞는 말인데 제가 하는 말은 어떤 업을 짓는데 어떤 행위를 하는데 쉽게 하는 게 공이 더 들어가는 게 쉽게 에너지가 쓰여지는 게 생각으로 하는 게 더 이렇게 업을 쉽게 많이 질 수 있을까? 입으로 하는 게 쉽게 많이 질 수 있을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요. 왜죠? 입으로 하는 게. 말은 생각하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은 대로 막 짓거든요. 그 업을. 그래서 오히려 무의식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예. 무의식 중에서도 나온다. 네,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남초 생각은 어때? 저는 생각으로 지금 이게 더 쉽다. 예, 왜? 그 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듣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럴 때는 죄를 좀 많이 못 지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죄를 쉽게 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개념은 요 개념이야. 예. 지금. 왜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네. 쉽잖아. 네.
근데 요게 착각이에요. 요게 착각이야. 생각은 공상은 자기 마음이라고 내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는 이 말은 입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써야 되지만 생각은요 생각 에너지 하나만 쓰면 된다고. 말을 하는 건 생각 에너지와 행동 에너지를 같이 써요.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근데 생각하는 건 생각 에너지 하나만 쓰면 되니까 그렇죠. 쉽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정리나 구분 그리고 어떤 새로운 창의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이 안에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막 창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형상화시켜야 돼. 시각화시키거나 아니면 소리화시키거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서 그걸 또 얘가 상상을 하면 거기서 또 확장이 돼요. 그래서 정신 차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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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을 차려. 정신을 차려. 이렇게 제식훈련하기나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많이 했지만 군대에서 전체 차렷하죠. 차렷. 차렷. 차렷이 뭐예요? 차려. 간추르다. 제대로. 우리가 밥상을 주부니까 생각해보세요. 밥상 차리는 게 어떤 그림이에요? 제대로 제자리에 있을 자리에 놓고 그렇죠. 예, 제대로 행하는 걸 차려 그러죠. 기능이나 순서, 질서에 맞춰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놓는 걸 차린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식훈련 할 때도 차렷! 할 때는 정신도 제대로 놓고 몸도 제대로 놓는 것. 그게 차렷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려면 정신 갖고 정신을 차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집중력이라고도 하고 네. 보통 불교에서는 참선 그렇게 돼요. 정신을 차려놓는 거 이렇게 차린다는 이제 개념이 잡혔죠. 네. 일상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끄집어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나 이런 거를 이게 사운드 내니지 말이나 이런 소리가 이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을 다시 이근히 듣고 그걸 다시 이렇게 차려놓는 거예요. 질서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막 흩어져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정리가 있어야 돼요. 정리가 돼야지. 그러면 정리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금방 알아. 남처사. 네. 제식훈련 할 때 제일 먼저 뭐 지시해 주는 거 있죠? 교관이. 군대 갔다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만약에 이열 횡대로 헤쳐보여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알아? 기준. 그렇지, 기준. 기준점이 있어야 돼, 기준점.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 그러니까 이 정신은 모양이 없잖아요. 네. 기준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화두나 집중력이나 이런 거는 뭘 찍는 거예요? 기준점을 찍는 거예요. 그게 집중력이에요. 점 찍는 거예요. 기준. 응? 그러면 차렷, 질서를 잡으려면 기준점이 있어야죠. 기준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옛날에? 시아버지가 위치. 시아버지가 밥상에 이것 빠지면은 밥상을 보이콧 시켰다. 뭐가 빠지면? 10살에 안 와서 모르는구나. 예. 간장이 그래요 안 그래요? 간장이 항상 중심이 있죠. 예. 간장. 예.
기준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점심 금강경에서도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했을 때 그 노파가 그 배고픈 마음에 어디다 점을 찍으실 겁니까? 그게 이제 점심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빈대떡을 먹자지 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금강경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동영상 본문을 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저 혼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안 합니다.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면은 할까? 그냥 이렇게 강론하듯이는 저는 안 해요. 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화하는 건 능력 있어요. 금강경을 가지고 대화해서 금강경이 대견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인연이 돼야 이제 뭐 금강경도 할 것이고 뭐 신신명도 할 것이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식은 저는 할 생각은 없어요. 이제 점을 찍어야 돼. 점을 찍어. 그러면 생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업 요 놈을 점을 찍어야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뭐 질서가 잡힐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새로운 게 파생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은 기준점이 없으면 논리가 없어요. 형성되질 않아요. 그렇게. A라는 기준점이 일단 가설이라도 A가 있어야 돼. 그럼 A를 기준으로 해서 A를 빗대서 B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A와 B의 거리가 나와 거기서. 그럼 A와 B의 거리를 추론해서 C라는 집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논리학이거든요. 기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 A라는 가정, X, 뭐 수학에서 X라는 그런 점이 없으면 이게 다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 의식 구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 지점이 생깁니다. 기준이. 그게 뭘까? 여러분 요거 알면 참 공부를 많이 한 거야. 요 의식에 생각만 있었던 거를 말을 딱 했어. 그 말을 왜 했냐면 지점을 만들려고 한 거야. 기준을 만들려고. 그럼 그 기준이 어디 생겼을까? 의식이 생겼잖아요. 의식은 공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허공이잖아, 허공. 허공에 지점을 찍어야 되잖아. 천수경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할 거다. 건강에서 어디다 점을 찍냐고 그 보살님이 노파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 이제 금강경 노파의 글로 갔으면 이미 3000% 빠진 거야. 모르겠는데. 글로 빠지지 말고 이쪽으로 여기 항상 나에 머물러 나에. 그럼 답은 다 있어요. 나의. 아까 스님이 다 또 얘기를 했고. 자, 생각은 무형, 무색, 무치. 네? 지점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얘 생각. 그러니까 얘를 지점을 찍기 위해서 입을 뱉었잖아. 뱉으면 지점이 생긴다니까, 기준이. 허공에. 어디 생길까? 그게 느낌 아니에요? 자기 느낌에? 이렇게 오는 그럼 느낌이야. 맞아. 그럼 느낌이에요. 그럼 어디 느낌? 어디 느낌은 내 느낌이지 뭐. 그 내 느낌 어디? 어느 부위? 부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의문 제시하거나 이러면은. 네. 그런데 이렇게 책을 보거나 동영상으로 보잖아요? 생각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기다려. 네. 그래서 도가 전해지질 않아요. 자기가 깨우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머리는 아니라고 그러셨대. 몸에 그러면은 그 몸의 부위를 말씀하시는. 그렇지. 감각이라고 하는데 힌트까지 주죠. 감각. 멈춰서는 생각 안 해봤어? 예. 몸의
그래야지 의욕이 깨지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기 싫은 걸 자꾸 해야 의욕이 닦이는 겁니다. 그거를 짜증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부위 어디에? 이거 스님이 말한 처음에 이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에서는 네. 형태나 모양이 없으니까, 예. 응? 그리고 기준점이 없으니까 감각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입으로 뱉었어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생겨. 도로 저는 저기 뭐야 의식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안 가요? 가는데 네. 기준점이 생긴 의식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요. 그 기준점을 찾으라고. 기준점이 없던 게 생겼다니까. 말을 하면. 말을 하면 기준점이 생기고 기준점이 생기면 그 말 자체의 기준이 내가 다시 정립해서 내 머릿속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은 생겼잖아요 지금. 어디에? 응? 어디에? 생겼다며. 어디에 생겼어요? 머리가 누구 말 맞다나 IQ가 이제 막 200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자꾸 생각하면서. 그 이상 아니 지금 어차피 자, 말을 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뭐해서 알아듣죠? 말을 하면 머리에서 알아듣죠. 귀에서 알아듣죠. 그렇지. 예. 그럼 기준점이 어디야? 그럼 귀가 되네. 그렇지. 이근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귀로 들어가서 의식으로 그렇지. 가서 뭐를 생각하고 그럼 기준점이 이근이라고요. 그렇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네. 맞네. 그렇게 쉬운 걸. 이렇게 쉬워요. 그냥 그러면은 그 지점이 여기 기청이라는 예를 들어서 네. 고막이라는 기점이 딱 생겼잖아요. 거기서 울려서. 거기서 기점이 생겼지. 여기 감지했죠? 예.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멀다 가깝다 크다 작다 예를 들면 소리가 예쁘다 나쁘다 형성되겠죠? 네. 여기에 구체적인 뭐가 현상이 일어났잖아. 그렇죠. 떨림이. 네. 예. 그게 뇌에서 감지했더니 뭐 이런 거면 또 시비하기 좋은 사람들은 그거 뭐 뇌가 감지하는 거잖아요. 뭐 이러는데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해지죠. 이 생각만 했던 거에서 네, 그렇죠. 하나의 감각을 더 형상화시켰잖아. 네. 구체화시켰잖아요. 길에는. 떨림이라는 네. 이근을 예. 통해서. 예.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울 때도 그냥 생각을 외우는 것보다 네. 말로 하거나 쓰는 거. 예. 쓰면 또 우리의 그 접촉이라는 육근 중에 몸뚱이, 신과 또 입을 했으니까 이근. 또 무슨 뭐 이 혓바닥 촉각을 될 수도 있어. 이런 지점들이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잘 해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 기준점이 없을 때는 우리 마음의 심리 상태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예. 자, 내가 어떤 어려운 단어를 외워야 돼.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하면은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쓰거나 네. 입으로 말을 하지 자꾸. 예를 들면 티처면 티처 이렇게 자꾸 말해. 그 한 번 듣고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지점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의식적인 작용이야. 이게 무의식에 움직여지는 작용이에요. 이게. 이거는 유식을 열심히 베끼고 연구한다고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행을 해. 그 현상들을 그 메커니즘 원리들을 잘 보고 관찰하고 깨달았을 때 그냥 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식을 다시 보면 흡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식학을 하면 안 돼요. 유식행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유식을 보다 포기를 했어요. 이건 깨달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깨닫지 않고는 이것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어느 날 다시 보니까 그냥 이렇게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흡수돼. 전에는 보면 성질이 나요. 성질이 짜증이 나고. 이제 원리가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또 왜 안 나오나?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이제 코시 어디 갔어? 말과
의식을 그냥 여태까지는 뭐 진동이니 기 떨림이니 그런 건 전혀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신 말씀이 그것까지도 느낌으로 알아채라는 그렇지. 네. 그게 오온을 아는 거예요. 오온을 관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관세음보살님이 조견 오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반야신경 첫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아제 바라제 바라상 같은 그 진원 전까지는 반야신경이 전부 서술이죠. 네.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 설명을 해놨죠. 네. 그 마지막은 진원을 해놨어. 네. 그러니까 진원한 거하고 어떤 정보를 서술해놓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색즉시공 공즉시세 뭐 오온도 다 버려라, 12연기도 다 버려라, 고진멸도 사성제도 다 버려라, 뭐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떠나라 뭐 이렇게 계속 설명을 쭉 해놓은 거하고 밑에 핵심이라는 진언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정보를 습득한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 수 없는 진언을 넣어버린 거죠. 진언의 의미는 그럼 이제 위에서 사상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끝에서는 진언은 그게 무슨 의도로 그 진언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예. 네. 그 의도가 그런 식으로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진언도 다 해석을 하잖아요. 네. 가때 뭐 가세 어서 가세 뭐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반야신경 위에 쭉 해놓은 거하고 가세 어서 가세 어디까지 하는 얘기냐, 뭐 저 피안으로 가자는 얘기냐. 그러면 반야신경 위에 서술한 그 내용 정보를 습득한 그 사고작용과 진언의 뜻도 해석해가지고 받아들인 사고작용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세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작용이 같잖아. 그렇죠? 아니 그래도 여태까지는 이렇게 서술해서 설명해 주셨고 가세 그러면 가때 뜻이 가자 어서 가자 이런 뜻이라고 예. 저 피안의 언덕으로 빨리 가자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진언을. 예. 그러면 우리가 인식 작용은 그냥 정보를 습득한다는 작용은 똑같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반야신경이라는 거에 왜 진언을 굳이 넣어버렸냐라는 그 의도에는 전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들 해서 모르고 무엇을 하는 게 진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런 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인데 네. 수행 쪽에서는 일리가 별로 없어요. 자격을 닫고 네.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런 쪽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장애가 돼요. 그런 걸 알면. 그러면 제가 묻잖아요. 여러분 매일 보는 얼굴, 매일 아이들이 부르는 엄마, 아빠 뜻을 아냐고. 엄마가 무슨 뜻이야? 그냥 엄마죠. 그래, 아빠가 무슨 뜻이야? 아빠죠. 그럼 신명하고 되는 나무라 다나다나야 그냥 나무라 다나다나야죠. 뭐. 그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나는 죽어도 엄마라는 말의 뜻을 모르고는 엄마란 말을 안 부르겠다.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죠.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 꼭 진언이라는 것도 놓고 보면은 진언을 뜻도 모르면서 한다는 거는 많은 어떤 그것도 일종의 네. 정상적인 그 어떤 수행의 작용이라고 볼 수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이고 교만이고 게으름이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통상적인 육근의 작용, 육식의 작용에서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지기 위해서 진언이라는 어떤 그 방편을 집어넣었다고 나는 보는데 그것마저 자기가 머물러 있는 육근, 육식의 그 차원으로 그냥 다시 끌어내려 놓고 그것이 마치 제대로 수행을 하고 불교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집착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옳다 그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고들 있느냐는 자기 마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어떤 뜻을 알고 그 연유를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깨우치고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에 장애가 된다 그러면 굳이 뜻을 알려줄 필요가, 알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진언을 할 때, 진언은 그 정말 그 무궁무진한 공덕이 있는 대다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그런 대다란이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고 경을 읽는 거하고 그냥 무조건, 심여자고 대단히 그렇게 있는 거하고는 그게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그 네. 취지나 어떤 의의 같은 거는 뭐 방편으로 이렇게 필요해요. 그런 이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근데 하나하나 구체적인 어떤 것에 집착되어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네.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진언이 이렇게 들어간 것은 그러니까 그것이 뭐 불설이냐 아니냐 이거 이 처음 얘기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의미가 없어져요. 그건. 어차피 우리가 그 부처님 당시에 살지 않았는데 불설이다 아니다 뭐 어떤 건 불설이고 어떤 거는 불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게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냥 차원이 어디에 머무르냐 그냥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선사들은 불설이든 아니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진리와 맞닿아 있다면 그리고 부처님의 근본 어떤 그 깨달음이나 사상과 같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후배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좋게 빠르게 깨달음을 얻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깨달은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게 재구성해 놓은 걸 야, 요거는 부처님이 설하신 거고 요거는 부처님이 설한 것 같지가 않아. 자꾸 분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왜 그 사람이 그걸 하느냐가 더 우리는 그쪽에 아예 신경을 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학문이에요. 학문. 그래서 이 종교는 학문 쪽으로 흐르면 생명이 자꾸 끊어져요. 그 순간 살아있게 되지 못해요. 그래서 특히 불교는 수행이 바탕이 된 종교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쪽으로 자꾸 바탕을 이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양한 측면으로 학문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마치 학문이 최고의 어떤 올바른 길인 것처럼 이렇게 해나가거나 무조건 수행이 올바른 길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나가는 거나 다 이게 중독법에 어긋나는 내용들이잖아요. 둘을 정말로 제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에 도구로 똑같이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써먹으면.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불교는 그래요. 뭐 대승이, 뭐 요새 소승, 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동안 대승 측면 뭐 이렇게 아주 잘못됐다. 뭐 이 소승만이 최고다. 이게 부처님 말씀은 직설이다.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거 가지고 논하고 싸우고 증명할 시기에 내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숨이나 제대로 파악하는 게, 알아차리는 게, 그게 부처님 말이고, 그게 불설이에요. 그 티나간 스님이 참. 그게 불설이에요, 그게.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의식의 흐름이나 구조적인 형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수행이나, 그 다음에 업을 닦는데, 신구의 삼업을 닦는데, 잘 활용해서 써먹을까라는 그런 취지가 이렇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더 습득을 한다면, 연습을 한다면 10가지 참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참여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시박 참여가 10가지 참여가 끝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쭉